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4급 교과서 한자어 1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민사재판은 백성민, 일사, 말을 재, 판단할 판으로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백성민을 보겠습니다. 백성민의 각본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해서 저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백성민은 그러한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의 원래의 뜻은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지배계층과 전쟁을 하는 병사들 외에는 모든 백성이 노예와 마찬가지였던 봉건제 사회 이전의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후에 노예가 백성으로 흡수되면서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사를 보겠습니다. 일사는 이런 모양이 변화된 글자입니다. 아래의 세수랑 모양은 손을 그린 것이고요. 손가락 5개를 3개로 표현했습니다. 그 손이 필기도구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라는 뜻이고 주로 국가나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뜻하여서 섬기다 또는 그 반대로 부리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원래 일사와 역사사, 불일사, 관리리는 모두 하나의 글자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일하는 모습에서 출발했죠. 각골문을 보면 모두가 같습니다. 근문에서 둘로 나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일사와 관리리, 일사는 같은 모양이고 역사사만 다르게 변했습니다. 소전에 가서 거의 현재의 모양의 글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에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시키다로 의미가 분화되었습니다. 말을 재를 보겠습니다. 말을 재는 옷의와 해알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해알재는 창과에 재주재가 더해진 것으로 장식이 달린 창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옷감을 자르는 가위나 칼 같은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옷의와 합해져서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을 마름질한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마르다, 자르다, 만들다 등의 뜻이며 한번 잘라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잘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헤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판단할 판을 보겠습니다. 판단할 판은 절반판과 칼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절반판은 소우에 8팔이 결합한 모습인데 8팔은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반판은 제사에 쓸 소를 둘로 갈라놓은 모습으로 절반, 반쪽을 내다, 가운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판에 칼도가 더해진 판단할 판은 반으로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백성민, 일사, 말을 재, 판단할 판으로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보통선거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보통선거는 널리 보, 통할 통, 가릴 선, 들거로 모든 성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널리 보를 보겠습니다. 널리 보는 아우를 병과 나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아우를 병은 설립이 2개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나란히, 함께하다, 견주다 등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햇빛만큼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우를 병은 모든 것을 아우르며 해가 두루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널리, 두루 비치다, 광대하다 등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루 일어나는 일은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할 통을 보겠습니다. 통할 통은 쉬엄쉬엄 갈 착과 길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단일 행에서 오른쪽이 줄어든 부수인 조금 걸을 척과 발을 의미하는 발치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길 가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입니다. 이 부수가 쓰이는 글자는 가다, 달리다 또는 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용은 그 모양이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입니다. 종은 그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 착과 길용이 합쳐진 통할 통은 뻥 뚫려 있는 길을 의미하여서 통하다 라는 뜻이 되었고 내왕하다 라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알리다 라는 의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통과, 관통, 교통 등은
통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통신, 통보, 통지 등은 알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릴 선을 보겠습니다. 가릴 선은 쉬엄쉬엄 갈 착과 유순할 손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유순할 손은 공손할 손이라고도 하는데 소전에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뽑혀서 탁자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꿇어앉은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사에 쓸 재료는 가장 훌륭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해 뽑기 때문에 유순할 손은 간택하다, 공손하다, 선발하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릴 손은 유순할 손에 가다라는 의미의 책받침이 더해져서 신에게 우리를 위해 희생할 최상의 제물을 뽑아서 제단으로 보낸다는 의미로 가리다, 고르다, 뽑다의 뜻이 있습니다. 들거를 보겠습니다. 들거는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인데 글자 속에는 손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더블여는 마주들 여와 어조사 여의 결합자입니다. 그런데 근문을 보면 가운데 어조사 여의 자리에 어금니 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금니 아는 코끼리 상아를 뜻하는 글자로 귀한 물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주들 여는 아래로 향한 두 손인 절구 구와 위로 향한 두 손인 밭들 공이 합쳐져서 4개의 손으로 마주드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더블여는 두 사람이 귀한 물건을 전하기 위해 두 손을 맞대고 건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본래 의미는 주다라는 뜻이었지만 물건을 서로 맞잡고 있는 모습에서 더불다, 같이하다 라는 뜻이 첨가되어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들거를 보면 더블여에 손수가 더해진 글자이므로 들거에는 손이 5개나 들어간 것으로 많은 사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기 위해 손으로 드는 모습으로 들다, 일으키다, 추천하다, 제출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는 널리 보, 통할 통, 가릴 선, 들거로 모든 성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빈부격차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빈부격차는 가난할 빈, 부자 부, 막힐 격, 어긋날 차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의 차이를 말합니다. 가난할 빈을 보겠습니다. 가난할 빈은 나눌 분과 재물을 뜻하는 족의 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재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 부를 보겠습니다. 부자 부는 진면과 가득 찰 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가득 찰 복은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식량이 확보된 후에야 곡식으로 술을 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곧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자 부는 가득하다라는 의미의 가득 찰 복에 진면이 더해져서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부유하다, 부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힐 격을 보겠습니다. 막힐 격은 언덕부와 막을 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막을 격은 손역이라고도 하는데 손역은 소정과 매우 닮았으나 3개의 다리 속이 비어서 그 안에 물을 넣고 끓여서 소단위 내용물이 빨리 데워질 수 있도록 만든 솥입니다. 그런데 다리 부분과 솥 부분을 구분하여 막았기 때문에 가로막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는 막을 격으로 읽습니다. 막을 격에 언덕부를 더한 막힐 격은 이쪽과 저쪽이 언덕으로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막다, 막히다, 장애 등의 뜻이고 이쪽과 저쪽이 서로 사이가 뜨다, 간격 등의 뜻도 있습니다. 어긋날 차를 보겠습니다. 어긋날 차는 소전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위는 곡식 줄기입니다. 아래는 손과 도구를 그렸습니다. 손에 도구를 들고 곡식을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달이 털리고 나면 이전과 부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르다, 어긋나다, 차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가난할 빈, 부자 부, 막힐 격, 어긋날 차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의 차이를 말합니다. 사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법은 사사로울 사, 법으로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이나 상법 등이 있습니다. 사사로울 사를 보겠습니다. 사사로울 사는 벼화와 사사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사사는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자기 곳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사로울 사는 공평할 공과 대비가 되는 글자인데요. 공평할 공은 나눈다는 의미의 8팔과
사사사가 합해진 글자로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울 사는 나눈다는 의미가 빠져서 이 생산물이 개인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사롭다, 개인적인 등의 의미이며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래, 은밀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과 사에 대해서는 정전법을 설명한 5급의 10번째 영상이나 준 4급의 9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상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물수와 갈코의 결합자입니다. 갈코를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갈코의 각골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큰 대자와 입구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큰 대는 팔을 벌린 사람이고 아래의 입구는 항문을 표시한 것으로 항문을 통해 배설물을 버리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거는 버리다, 내쫓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이 글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사사로울 사, 법으로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이나 상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1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민사재판은 백성민, 일사, 말을 재, 판단할 판으로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보통 선거는 널리 보, 통할 통, 가릴 선, 들거로 모든 성인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빈부격차는 가난할 빈, 부자 부, 막힐 격, 어긋날 차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의 차이를 말하며 사법은 사사로울 사, 법으로 개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이나 상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